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을 비롯해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2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에도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두 차례 실무급 회의를 주재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면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취하는 데 회의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Among the things they want to do is to remove sanctions on export activities of the North that earn the North considerable hard currency. And I doubt very much that a number of Council members, including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will be prepared to go along with sanctions relief measures that earn the North substantial revenue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ny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안보리에 제출한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서 미한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only, 6 months left in office, and he has not yet fulfilled his promise to ease South-North relations. It's a way to try to drive a bit of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o kind of embarrass Washington and embarrass Seoul by putting this forward and knowing that some people in South Korea would support this.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그들은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 간의 틈을 벌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동맹을 상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 논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과 북핵 역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정치 관련 매체인 AS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편으로 제재를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수십 개에서 최대 60개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만큼 미국이 우려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미국과 한국인들을 살상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는데도 북한의 인센티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정권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강력한 미한일 3국 연합전선을 구축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평화협정에 앞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타임스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과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종전선언 효과가 미미할 경우 북한은 큰 변화 없이 그냥 넘어가거나 과도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미한연합훈련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실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의제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효과는 확실치 않다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만일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또 종교 박해 실태를 제기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최근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모든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공관 폐쇄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교황의 방북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부차관보는 교황의 방문 형식 또한 불투명하다며 교황은 각국을 방문할 때 다른 도시들을 찾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는데 북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황이 따뜻한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2일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르헨티나는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라며 어설픈 해명이라고 지적했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날씨가 아니라면서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을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지 의문이고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린 정치, 경제 현안의 외교력을 극대화해야 할 국제 무대에서 교황 방북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don't see the influence of the Catholic Church or even, the Pope's reputation as a world leader of having any impact on Kim Jong-un. So, I just cannot understand why this is such a priority fo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how the Moon administration really thinks that this is going to help.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만약에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추상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비현실적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ope could be raising the cases of these South Koreans that have been held in North Korea, most of whom were involved with the North Korea issue because of their faith. So this is something that Moon should be asking the Pope's help in getting the South Koreans to be released.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상징적인 종전과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뿌리내려야 가능하다면서 교황이 북한 내 종교 자유 문제와 기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유엔에 의해 문서화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기업이나 정부,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성명과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약 96만 달러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GT와 또 북한 사이에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았는데 해당 업체는 물론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도 몰수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일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위반자금 몰수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당시 이 업체가 중간에서 자금을 거래했다는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인 탕신의 미국 투자이민 예치금 50만 1,771달러, 그리고 탕신과 남편 리시춘의 예치금 24,209달러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에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즉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지적하면서 문제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 최신 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를 GTE에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기관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하고 또 북한에서 받은 돈을 GTE로 전달할 때도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면서 여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습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자산이 미국 정부에 몰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과 탕신 등의 개인 자산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었고 탕신 부부의 미국 투자 이민 비용 약 50만 달러도 미국 내 투자처로 이미 넘어오면서 검찰이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자산 몰수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소득이 없었고 따라서 문제의 자산이 대북 제재 위반을 통한 수익금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의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조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work is today. And when I say nation-state threat, really I mean 4 countries that occupy China, North Korea, Iran, and Russia. 미국 법원에는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관련한 다른 소송 3건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해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 3곳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3건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몰수 소송들은 모두 공식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궐석 판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과 북한에 대한 악의적 영향력 개선이 없다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한국 내 시민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지난달 결성된 차이나 아웃 등 한국 내 반중국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3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사회와 타이완 등을 대상으로 침략적이고 또 공격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영내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한반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자유세계가 단결해 중국의 대륙 통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유린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없을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